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형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정해진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형태가 있고, 비정형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정형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형외과 생각해 보세요. 정형외과 가시면은 왜 정형외과 가시냐? 뼈 부러졌을 때 많이 가잖아요. 혹은 뭐 뼈가 어그러져서 그 특정 형태를 못 가지고 있을 때 주로 가죠. 그래서 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행렬, 그 다음에 숫자, 날짜, 문자 이런 것들. 그래서 데이터의 20% 차지하더라. 이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많지 않고요. 뭐가 많아요? 우측에 있는 비정형이 더 많이 있다. 그죠? 데이터의 80% 차지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정형은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 공간, CSV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죠. 그래서 권력을 싣고요. 비정형은 행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이미지, 음성, 비디오, 그 다음에 이메일의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도 음성, 이미지, 그죠? 이미지,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형에서 쓰던 방식이 아닌 다른 그죠? 방식을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크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수집할 때, 그죠? 동영상 데이터 수집할 때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 음성, 비디오 얘네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나눠가지고 그 픽셀의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죠? 음성 같은 경우에는 파장에 해당하는 거, 헤르츠를 또 영역으로 판단해서 이분은 저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고음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죠. 비디오에 해당하는 거, 비디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이라이팅이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분석을 많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계학습에 해당하는 정형과 비정형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CSV 엑셀 파일,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패턴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런 거가 정형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징 찾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성 구조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특징 찾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처리할 때 이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음성 이런 것들,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하죠.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판다스라고 하는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전처리를 하는데 이 전처리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빈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상치에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난 데이터를 우리는 오렌지에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롤링을 하고 크롤링 데이터가 전처리 된 거를 오렌지에다 탑재를 하고 그런 걸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사이킨런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머신러닝 전체 그 머신러닝을 분석하는 패키지.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가 사이킨런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갈래가 있더라.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 오렌지에다가 탑재해서 쓰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인으로 쭉 하시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이킨런이라는 패키지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자, 기계학습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기계학습 모델, 여러 가지 그 모델이 있다. 모델 중에, 이게 규칙이라는 뜻이잖아요, 규칙. 규칙이라서, 많은 데이터 이용해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서 학습하더라. 항상 이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은 패턴 분석, 그지? 그래서 패턴 공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인공지능.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게 되면 그게 무엇인지 예측하더라. 한마디로, 이 위에서는 학습을 했고 학습의 결과가 모델이 만들어져요.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이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데이터 기계학습 모델이 필요하더라.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의 성향에 따라서 다 그죠? 다른 이 모델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러 모델들이죠. 뭐 KNN이라든지 로지스틱, 리니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의 방향이. 그리고 데이터가 똑같더라도
성능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 성능 좋은 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표가 하나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치? 표를 봤더니 자 선형회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형회귀 요거 아까 해봤어요. 그죠? 요 선으로 회귀한다. 그죠? 이 선으로 결국에는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쓰느냐? 회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도학습 회귀. 선생님, 그 문제 정답을 주고 이 회귀라고 하는 여기에서 많이 쓰더라. 그치? 회귀라고 하는 수치 데이터. 요게 또 중요한 거예요. 수치를 예측하는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최근접 이웃에 해당하는 KNN 이 해당하겠는데 얘는 키워드가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지도학습 분류. 그죠? 분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에는 플라스틱 넣고 여기에는 비닐 넣고 여기에는 뭐 캔유 넣어라 뭐 이런 거가 이제 분류예요. 그래서 자 원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저랑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한 친구가 저희 그룹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종교를 믿는지 몰라요. 근데 기존에 있던 두 친구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기독교를 하자라고 하는 거가 다수결이죠. 그래서 이 다수결에 해당하는 거가 KN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 얘는 해보셨어요. 0 아니면 1이에요.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래서 맞다 틀리다에 해당하는 거를 주로 할 때 많이 써요. 맞다 틀리다는 그런 거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해서요. 뭐다? 이진 분류라고 합니다. 이진 분류라고 많이 하고요. 그거를 할 때 이제 맞으면 0, 틀리면 1, 그죠? 반대로 틀리면 0, 맞으면 1 이런 것들을 그죠? 로지스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이 이 마진이 되면은 결정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최대 마진에 해당하는 거를 그 선택 최대 마진에 해당하는 수치값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지도학습의 분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이브 베이즈 이런 것들이 있네요. 나이브 베이즈 랜덤 포레스트 신경망 K민즈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 모델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현재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일 때 실행하게 되는 확률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그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지인을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서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초콜릿 주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서 주는 사람의 확률이 얼마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나이브 베이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네요. 랜덤 포레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이 트리에서 발전한 구조예요. 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래가 2가지 갈래 혹은 3가지 갈래로 이제 혹은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다수에 해당하는 이 의사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트리라고 하고 그런 거가 의사결정이 모아놓은 거.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어. 예를 들면은, 저녁을 먹을 거야. 저녁을 먹을 건데, 첫 번째 의사결정. 어떤 메뉴를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일식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식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의사결정에서 한식. 두 번째 의사결정은 여기에서 뭐다? 한식 중에, 뭐라고 할까요? 면류를 먹을까? 그 다음에 밥류를 먹을까? 그죠? 그럼 밥류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혹은 또 다른 걸 먹을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랜덤 포레스트. 그래서 의사결정이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 랜덤 포레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에 해당하는 거 조건 분기에 따라서 여러 개를 나눠서 분류를 해결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될 때 랜덤 포레스트. 신경망에 해당하는 거가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의 뇌를 모티브로 해서 이 입력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입력 만약에 눈을 하고 손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거를 눈으로 혹은 또 손으로 만져봤을 때
여러 가지 이 변수에 따라서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야, 요거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건 맛있어, 이렇게 생긴 건 맛없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입력에 해당하는 거 2개가 들어왔을 때 출력에 해당하는 거 3개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의 수를 은닉층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머신이 판단을 내리는 기법 중에 하나,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NN이라고 많이 붙어 있는데, 얘는 AN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인공신경망은 ANN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RNN, CNN,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뭐 LSTM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딥러닝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바뀌어요. 이미지 분석할 때는 CNN,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너 처리할 때는 LSTM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성능이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거가 잘 동작하게끔 하는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 나오는 것들이 이쪽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K민즈에 해당하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색깔로 좀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하늘색 계통으로 좀 표현을 해주고 있고,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게 보라 계통으로 보이고 있네요. 자, 그래서 비지도라고 하는 거는 독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 혼자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K민즈라고 하는 거는 군집이라고 해요. 앞에서 KNN은 그거를 분류라고 했는데, K민즈는 군집이에요. 한마디로 쓰레기를 그냥 쫙 펼쳐놔요. 쓰레기 펼쳐놓으면은 재질 비슷한 것끼리 혹은 뭐 모양 비슷한 것끼리 이런 것들을 C1, C2, C3, 그치?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이런 식으로요, 그룹을 나눠서 모아놔요. 모아놨더니 사람이 딱 봤더니 얘가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봤더니 클러스터끼리 잘 모았네. 그 다음 비닐끼리 잘 모았네. 캔유끼리 잘 모았네. 왜 클러스터 4는 이거 무슨 기준으로 모았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지가 스스로 해줘요. 지가. 그래서 현재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재활용에 해당하는 거를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그냥 딱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얘네들이 잘 분류. 어떤 것도 많이 분류하냐면은 현재 탄소 중립이라서 플라스틱.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 카메라로 보이시나요? 이거 안 보이나? 보이죠? 요 흰색 그 물통 있죠? 요 흰색 물통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구청에서 모으고 있어요. 왜요? 이제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 재활용에 해당하는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것들 중에 품질 제일 좋은 게 현재 생수통, 그지? 흰색 라벨링 없는 거, 그 비닐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수집을 할 때 이제 이 K민즈를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얘네들만 쓰레기 중에 딱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로봇팔까지 같이 연동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죠? 우리 마포에 있나? 마포에 그 쓰레기 매립지 있잖아요. 그죠? 그 쓰레기 매립지에 이런 기기들을 넣어서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뽑아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분리를 해서 뭐 태울 것들은 태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묻을 건 묻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분류 작업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었죠.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하더라. 그래서 지구가 지금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기존에 묻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 추출하고 추출할 수 없는 거는 또 더 딥한 분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범 사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써놓은 것들입니다. 밑에는. 그래서 좀 보기 쉽게끔 이제 그 하이라이팅 기능들을 좀 넣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학습 평가 문제 풀고, 자, 그 다음에 실전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계학습 방법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기계학습, 우리는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도학습, 그죠? 선생님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문제와 정답을 주는 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독학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데이터만 줘요. 데이터만 줘서 지가 지지고 먹고 구글링도 하고 지가 스스로 그 학습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패턴을 구분을 해서, 그죠? 그냥 쓰레기를 딱 줬을 때 쓰레기를 지가 알아서 분류를 했더니 정확하게 잘 맞추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 광화학습은 상벌이에요, 상벌. 그래서 강아지를 생각하셔서, 자, 강아지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했을 때 잘했어. 손줘 했더니 손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과자를 주고, 손줘 했더니 깨물어요. 그러면은 한 대 쥐어받고, 이런 거가 이제 상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상벌에 해당하는 걸 계속적으로 그 상에 해당하는 것만 계속 하시면은 강화가 되죠. 그죠? 손줘, 바로 손줘. 손줘 이거 하기 전에 손이 벌써 줘요. 그죠? 이렇게 이제 강아지가 빠르게 학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됐다. 그죠? 그 행위에 대해서 강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특별학습은 뭐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학습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뭐 특정 시간에 하는 거가 특별학습이죠. 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특징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택해 보시죠. 정답은 4번이죠. 자, 첫 번째,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음성 이런 것들의 데이터 구조가 정해지지 않아서 특징을 쉽게 찾을 수 없더라. 그죠? 맞는 얘기고, 처리하는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 뭐 크롤링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이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CSV, XLSX 등의 정해진 형식 구조에 맞게 저장됐대요. 이거는 구조에 맞게 저장됐다며. 이게 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3번 문제. 기계학습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보기를 선택하세요로 되어 있는데, 그죠? 제가 한번 위에서 얘기는 드리긴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니까 찍으세요. 네, 정답 찍어보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직 자체가 이진수예요. 자, 로직이 이진수라서 이진 분류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예측하여서 분류하는 모델. 이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1번에 해당하는 거가 일단은 조금 더 의심은 되는데, 이게 나이브 베이지로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확률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도 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거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맞는 얘기고요. 2번이요. 서포트 벡터 머신. 이거는 어떤 거에 여유를 뜻하는 게 마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입력층,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을 정의해서 학습하는 이거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층, 출력층 요거는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라고 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은 마진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집단 사이의 마진. 그래서 이거를 참으로 할까? 이거를 거짓으로 할까?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수치 데이터, 결정 연계를 짓는다고 해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를 맞다라고 할게. 그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걸 틀린다고 할게.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시험에 해당하는 거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그 맥락에 해당하는 게 맞으면 정확하게 쓰지는 않아도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이게 어느 정도 썼다라고 하면 맞게끔 해줘. 이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되면 틀린다고 할 거야. 이런 것들이 기준.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맞다고 할 거야. 그러면 그게 마진을 줬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는 조금 틀린데, 그죠? 키워드가 들어갔다. 그러면 맞다. 전체가 좀 애매한데 키워드가 없어. 틀리게 하겠어. 이런 것들이 하는 거를 수치로 얘기를 하는 거를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틀린 건 2번이고요. 2번이고 3번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거는 1번하고 반대. 그래서 얘는 뭐다? 위에는 문자 데이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니어는 숫자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 새로운 값을 뭐 예측한다. 값에 대한 수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수치 예측하는 거가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치로 이루어진 변수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봐가지고 이 모델,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함수로 나타내고 이게 이제 뭐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함수 이게 이제 재활용에 해당하는 게 함수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 공식이 생성이 됐고 이 공식에 대한 걸 함수로 만들어서 자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예측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가 리니어다 라는 거고요. K민즈에 해당하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K의 클러스터로 모읍니다.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게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으로 모으고 그 그룹에 해당하는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 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의 그 길이를 계산을 해요. 내가 가장 가까운 거가 어디인지를 그죠? 계산을 해서 그쪽 군집에 할당을 합니다. 한마디로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닐 그 다음에 뭐 캔이 있어요. 캔이 있다고 치면 그런 그룹이 있어요. 아직 그거를 명명하지는 않은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요. 새로운 데이터를 봤더니 거기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일단 봐요. 봐서 그 그룹 중에 내 성질이랑 비슷한 곳으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이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계학습은 자 스팸 분류, 과일 선별기,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고 자 학습의 종류는 지도, 비지도, 강학습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형태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기계학습 모델은 데이터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인지 문자 데이터인지 타겟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데이터마다 이 결과,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거 달라지죠. 그래서 이 결과 수치에 해당하는 거 높은 데이터를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선형회귀, 먼지, 최근 접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는 거 머신러닝이에요. 요거 배우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데이터 갖다가 여기 있는 그 모델 위젯을 통해서 예측의 결과값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실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실습을 해보실 건데 첫 번째 실습에 해당하는 거는 전복 데이터입니다. 전복 데이터인데 전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복의 순살의 무게를 맞춰 보실 건데요. 자, 전복 중에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게 정형 데이터래요. 그래서 CSV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혹은 엑셀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그렇죠? 순살의 무게 전복은 껍데기랑 그 다음에 순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껍데기랑 순살 중에 순살의 무게 이거 전복 딱 보자마자 요 정도 사이즈의 전복은 얼마만큼의 순살이 나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것들 중에 치킨 그죠? 치킨을 또 봤더니 요 정도 사이즈의 닭은 순살이 얼마 정도 나와 이런 것들하고도 맥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가져다가 실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져다가 전복 순살 무게를 가져오실 건데 예측을 해보실 건데 자, 전복 데이터를 분석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전복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분석을 하고, 자, 순살 무게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볼 거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앞으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큰 게 들어왔어. 큰 게 들어왔어. 이 정도 사이즈면 얼마 정도 순살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 보자. 공식 만들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문제사항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전복에 해당하는 거는 미라는 기준을 써요. 미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1kg에 전복이 몇 마리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미라는 기준입니다. 이 미라는 기준이 만약에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1kg에 해당하는 곳에 여러 개의 전복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kg 안에 전복이 많이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하고, 미에 해당하는 거가 작게 된다고 하면은 뭐다? 1kg 안에 큰 전복이 많아서 데이터, 그치? 그 전복 개수가 적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크거나 작은 거에 따라서 전복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뭐다? 작은 전복이 많이 들어갔어요. 혹은 큰 전복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순살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순살 무게가 다른데, 순살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전체 무게 중에 껍데기 플러스 이 순살, 거기에서 순살의 무게만 나눠서, 그죠? 그런 거를 살수율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수율에 해당하는 거가 낮음이라고 되어 있어. 한마디로 작은 전복은 살수율이 별로 없더라. 알맹이에 해당하는 거가 적더라. 이런 뭐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먹어보시면은 이 조개 크기가 좀 커야 알맹이도 크죠. 저게 사이즈 좀 적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간의 기별도 안 되는 사이즈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나오시는데, 살수율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이 살수율에 해당하는 걸 봤을 때 작은 전복이면은 큰 의미가 없고, 너무 큰 전복이면은 오히려 이 식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질겨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에 바지락에 해당하는 걸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얘네들을, 혹은 전복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하면은 전복을 잘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전복을 골라서 거기에 살수율을 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적든 크든 간에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특정한, 그죠? 사이즈의 얼마만큼의 키로수를 가지고 오면은 살수율이 얼만큼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전복 데이터 걔네들을 분석을 해서, 자, 살수의 무게에 해당하는 거를 예측을 할 거다. 미래에 어떤 그 전복이 왔을 때 얘는 전복 얼마만큼 사이즈니까 얘들은 순살이 얼마만큼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자, 컨트롤 N 해서 오렌지 하나 새로 키세요. 오렌지 하나 새로 키시고, 자, 오렌지 3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자,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 얘는 설치할 때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위젯 안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핸드폰 기준으로 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 자체 어플, 뭐 하이빅스비 뭐 이런 어플들 있죠. 알았어? 네, 자,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실 건데, 오렌지 3에서 샘플로 주는 데이터, 그치? 그래서 외부 샘플 데이터입니다. 얘는, 그렇죠? 외부 샘플 데이터. 아이리스 같은 건 내부 샘플 데이터라고 하고, 얘는 외부 샘플 데이터예요. 외부 샘플 데이터.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카테고리에 데이터 셋 위젯을 가져오자로 되어 있어요. 데이터 카테고리에 데이터 셋 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셋에 해당하는 거가 여러분들 그 세트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뭐 CGV나 가게 되면 뭐가 있죠? 세트 메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데이터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서 데이터 세트, 데이터 세트 이렇게 하시거나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위젯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오셨고요. 자, 걔를요, 더블 클릭을 하라고 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까지 띄워주시고, 자, 검색창에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이바롬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이바롬에 해당하는 얘가, 그죠? 예, 전복이란 뜻이에요. 전복이란 뜻이고, 전복에 해당하는 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전복 데이터가 더블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AB, A,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찾아지네요.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3 입력해보죠. 네. 4분, 5분, 6분, 네. 좋습니다. 7분. 자, 그러면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하시게 되시면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0 컴플리트. 쭉 해서 100까지 돼서 앞쪽에 초록색이 나오시면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닫아주시고, 그죠? 다운로드된 초록색이다. 초록색.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제 보여주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정상 데이터 중에 아까 앞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4177개라고 돼 있어요. 이게 행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행의 개수고, 이 행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 위젯에다가 데이터 테이블 연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한번 연결해 보세요. 데이터 테이블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연결이 끝나셨으면 데이터 테이블을 따닥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이죠? 4177개의 행 데이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8개의 피처다. 그죠? 뉴메릭의 아웃컴이다. 뉴메릭 아웃컴. 그죠? 이게 수치 데이터의 결과물. 앞에서 아이리스는 카테고리컬이었거든요. 카테고리컬이라서 범죄형 데이터인데 여기 보이는 건 수치 데이터다. 노메타 어트리뷰트. 그래서 메타는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세팅값 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데이터 가져왔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기에서 뭘 해왔어요? 데이터 테이블을 통해서 불러왔어요. 데이터 테이블. 이렇게.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 테이블에 속성 정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속성 정보 중에서 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그죠? 이제 교재 보면 이런 거 나오실 건데 항상 오늘 처음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 도메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아니까 그런 거를 지금처럼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요 9개의 속성 정보들이 있어요.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중에 링즈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다, 섹스는 뭐다, 랭스는 뭐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지금처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개의 속성 정보 이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필요한 속성 정보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시각화를 먼저 합니다. 왜요? 데이터가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4177개면 눈에 한 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각화를 할 건데 시각화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스캐터 플롯이에요. 스캐터 플롯은 산점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산점도를 시각화를 하실 거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산점도에 해당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라이즈 카테고리에 스캐터 플롯을 가져다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 스캐터 플롯 연결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이 데이터가 따닥 클릭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자,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복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산점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산점도 확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이 XY축에 어떤 걸 넣으면은 좀 의미가 있는지를 얘 갖다 판단해 볼게요. Find Informative Projections.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너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순살의 무게와 그죠? 전체 무게를 비교하면은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를 파악하기가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이제 순위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이렇게 눌러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 눌러보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눌러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그죠?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아까 이 위에서 있던 얘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자, 요 첫 번째에 있는 얘가 뭐냐면은 얘야. 순살의 무게. 자, 순살 무게고 whole weight 이거 전체 무게. 전체 무게랑 순살 무게를 파악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죠? 순살의 살수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살수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봤더니 자, 전체 무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순살도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례 관계다. 그렇죠? 전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뭐가 되더라? 순살의 무게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걸로 해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자, 제가 지금 해보라는 거는 다이아미터랑의 순살 무게네요. 그렇죠? 다이아미터는 직경이라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죠? 출력을 해놓고 보시는 게 좋더라. 그죠? 다이아미터 직경 길이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쪽으로 바꿀까? 자, 얘를 다이아미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시는데 X축에 해당하는 거가 좀 밑에 깔리는 게 이뻐요. 그래서 다이아미터를 하고 밑에는 이 순살 무게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은 요 데이터가 다이아미터 직경이에요. 직경에 해당하는 거가 0.1이다. 자, 다이아미터 직경. 자, 길이의 수직하는 요게 밀리미터 단위인데 뭐다? 0.4mm 정도 할까? 0.4mm가 되면은 순살은 0.2kg, 이거 kg인가요? 그렇죠? 여기 g이네, 그램. 그래서 0.4 직경일 때 0.4에 해당하는 이 g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직경에 해당하는 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대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죠. 한마디로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순살의 무게는 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밑에는 그 직경이 0.4 미만일 때는 뭐 조금 올라가든 아니든 순살 무게는 별 차이가 없는데 0.4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직경의 길이가 0.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순살의 무게가 0.4일 때 0.4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0.5일 때 0.6 이렇게 되죠. 그죠? 0.6일 때 0.8 그죠? 그 다음에 0.6일 때 뭐 1.2 이런 식으로 전복의 사이즈 중에서도 직경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더라?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복 속성에 따라서 산점들을 확인해 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얘는 섹스라고 돼 있어서 이 전복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냐면은 수컷, 암컷, 유아, 아이가 유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를 봤더니 역시나 다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유아기의 전복은 순살도 적더라.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 해당하는 건 암컷, 수컷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피메일이 암컷이네요. 파란색이 암컷이고, 메일에 해당하는 게 수컷이에요. 그래서 피메일, 메일 중에서도 지금 봤더니 두 개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암컷이든 수컷이든에는 뭐요?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랑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로 봤을 땐 유아에 해당하는 적은 그 전복과 그 다음에 성인에 해당하는 FM에 해당하는 요런 전복의 크기에 따라서 순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수치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을
뭐 섹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양에 해당하는 것도요. 이렇게 섹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컷이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컷이든 암컷이든 그 유아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 사이즈 어떤 거 갖다가 사이즈를 할 거냐, 그지? 지금 뭐 다이아미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원의 크기, 그 다음에 x의 크기, 삼각형의 크기가 다이아미터 기준으로 사이즈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섹스라고 하는 걸 레이블을 하게 되면은 이거 너무 뭐 많아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클릭했을 때 얘가 뭔지, 그죠? i라고 좀 보이네. i라고 보이고, 삼각형을 했을 때 m, 그죠? 이게 그 파란색 했을 때 f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각각 중에 그 선택했을 때 요 레이블을 보여주게끔 하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그죠? 그 다음에 투명도, 그죠? 투명도. 그 다음에 지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잡음이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고 뭐다? 흐트러 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show color region.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랑 나머지 색깔은 좀 겹쳐 있죠. 저 파란색에 해당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유아랑 그 다음에 성인에 해당하는 걸로 나눌 수 있더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격자, 그 다음에 그 회기선, 그 다음에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 인디펜던트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요거예요. 어떤 거에 따라서 순살 무게를, 그죠? 판단하기가 좋은지를 이렇게 순살 무게는 고정된 상태로 나머지 것들을 돌려가면서 어떤 항목이 이 순살 무게를 예측하는데 좋은지를 보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딱 구분이 되는 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지금 각각 항목 중에 데이터가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그런 사이즈가, 그죠? 여기 지금 랭스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랭스가 길이죠. 자, 최전 껍질을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껍질의 길이를 봤더니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가 그죠? 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직선에서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이아미터, 그죠? 얘도 봤을 때 직경이죠. 얘도 괜찮다는 얘기죠. 순살 무게 예측하기가. 하이트로 봤더니 하이트는 뭐예요? 현재 하이트는 두께예요. 껍질과 살 포함 두께인데, 두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큰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죠? 전체 무게로 봤을 때 비례관계를 보실 수가 있네요. 비례관계. 그 다음에 같은 것끼리 비교했더니 당연히, 그죠? 0.1 대 0.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같을 거고, 얘는 내장 무게예요. 내장 무게. 그죠? 여기 있죠? 내장 무게. 피를 뺀 내장 무게를 봤더니 얘도 비례관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얘도 좀 봤더니 얘는 껍질 무게, 건조구 껍질 무게를 봤더니 비례관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거, 링은 나이테, 몇 살 먹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겹치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각각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죠? 파악을 지금 쭉 해보셨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다? 사이즈에 따라서 이 비례관계든 이 비례가 넘어선 기하급수로 올라가는 그런 관계든 그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가.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거 여러 가지 속성으로 변경을 해봤고, 걔네들을 비교해서 각각 속성 중에 순살 무게를 예측할 수 있는 그 열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는 다이아미터를 할 거고, Y축에는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걸 쓰겠다. 그래서 X축에는 다이아미터, 그죠? 그 다음에 그 Y축에는 순살 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살의 무게가 2차 곡선 형태, 그치? 포물선 형태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신 거를 한번 볼 건데,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직경하고 순살 무게, 그 다음에 순살 무게 웨이트 값으로 컬러 값을 줘보자. 순살 무게 웨이트 값으로.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색깔이 이렇게 나오실 거야. 색깔이 이렇게 나오실 건데 보라, 파랑, 녹색, 노랑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걔네들의 순살 무게 단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라에 해당하는 거는 0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0.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경에 따라서 이 순살 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거가 한번 0.4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0.4 기준으로 순살 무게 0.4, 한마디로 직경 0.4일 때 순살 무게도 0.4다. 0.5의 직경일 때 순살 무게가 0.6, 그죠? 뭐 이런 거다라고 돼 있으면서 각각의 색깔이 지금 몇 개로 나눠지냐면요. 순살 무게에 따라서 4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죠? 보라, 그죠? 이런 것들은 크기가 작은 전복이고,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크기가 작은 이 유아는 낚시해보시면 아시죠? 풀어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 파랑, 녹색, 노랑 이쪽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이 순살에 해당하는 거가 너무 크면, 한마디로 이제 직경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이런 전복들은 찔게 돼요. 그래서 노랑도 제외. 우리가 필요한 건 파랑과 녹색 이쪽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순살도 많은 녹색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직경은 한 0.5 정도 되면서 0.5 정도 되는 여기 중앙쯤에서 측정을 했을 때 0.6 정도의 이 순살 무게가 나온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쪽 데이터의 전복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쪽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 데이터는 한 0.45부터 이 녹색 영역에 한 0.5 후반, 그죠? 뭐 0.6까지가 이제 녹색 부분, 그죠? 파란 부분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녹색 부분을 하죠. 이만큼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게 들어오는데 이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 전복을 선택하면 식감도 좋고 순살 무게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업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최적의 선택을 하자라는 게 인공지능을 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복의 크기가 커지면 순살의 무게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작으면 무게가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적정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바꿔가시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것들 중에 속성들을 통해서 시각화를 잘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이런 데이터들만 가져다 쓰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좀 하실 건데 전처리에 해당하는 것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면은 시간이 없겠죠. 오늘 5시까지죠. 5시까지니까 바로 갈게요. 오늘 얘는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렉트 컬럼 위젯을 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요 트랜스폼에 셀렉트 컬럼이라는 애가 있어. 셀렉트 컬럼이라는 얘는요. 전체 데이터 중에 특정 열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빅데이터 중에 내가 선택한 이런 부분, 이걸 스몰 데이터라고 해요. 빅데이터 전체를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넣게 되면은 뭐가 많아지더라? 쓸데없는 연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필요한 열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시면은 빠른 결과, 그죠? 를 얻어낼 수가 있고 또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분석해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컬럼즈가 그런 역할을 하고 필요한 속성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할 거다. 그래서 전체 빅데이터 중에 일부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석이 필요한 거 스몰 데이터로 해서 가지고 오실 거다. 그래서 현재 피처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셋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 8개의 피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8개의 피처 중에 우리는 시각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시각화를 해봤고 시각화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다이아미터랑 그죠? 순살에 해당하는 무게 12가지를 가져다가 데이터 분석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로 이렇게 줄게 되면은 경우수 연산이 줄고 결과값이 빨리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셀렉트 컬럼 위젯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서 전체 중에 셀렉트 컬럼, 그죠? 자, 이 특정열을 선택을 할 건데요. 특정열을 선택할 건데, 따다 클릭하세요. 따다 클릭하시고. 자, 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재 타겟에 한 개가 있고, 피처는 8개 있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걔네들을 제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낼 건데, 일단 얘부터 빼세요. 링 선택하시면 얘가 활성화 될 거예요. 백 하셔서, 이 이그노어 쪽에 빼시고, 이그노어 쪽에서 또 선택하시면 얘가 활성화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의 필드, 전체 열이 여기 다 쏙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걸 타겟 설정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순살의 무게예요. 그래서 순살 무게열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타겟으로 넣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피처랑 타겟 이게 앞에서 어떤 거랑 동일했냐면요. 파일 여기에서 아이리스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에 그지? 요게 뭐예요? 피처들. 요게 타겟.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가 뭐였어요? 종을 구분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셋을 통해서 요 작업을 했어. 요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순살 무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순살 무게를 확인하실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 자 내려가서 자 걔네들의 타입들도 이제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 타입에 해당하는 게 여기 C가 있고 N이 있어요. C에 해당하는 게 카테고리컬이에요. 카테고리컬에 해당하는 거 여기서 보이니까 3개의 카테고리가 있더라. F, I, M. F female, I, 유아, M 순놈. 그죠? 그래서 F, I, M에 해당하는 게 카테고리컬 범주하고 나머지는 수치 데이터들이에요. 뉴메릭이죠. 뉴메릭 데이터. 뉴메릭 이렇게. 그래서 이 수치 데이터들에 따라서 뭘 해보자? 그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를 예측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컬 뉴메릭, 텍스트, 데이터 타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 코로나 분석할 때는 데이터 타임 이런 거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는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놀 설정, 그죠? 피처랑 타겟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처에 해당하는 거는요 독립변수라고 하고 타겟에 해당하는 건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에 해당하는 게 원인이 되는 거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가 타겟입니다. 그죠? 자 그렇고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디다 보여주기는 하고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메타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타겟 메타는 음영이 보이고 이그노어 하면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제외.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데이터 자체는 보여요.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데이터 자체는 보이고 자 여기 이그노어 쪽에다 넣어버리면은 데이터도 안 보여요. 그치? 데이터 분석에 당연히 안 쓰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좀 제외를 하시는 작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셀렉트 컬럼에 해당하는 걸 지금 이렇게만 지금 설정을 해놓고 데이터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다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연결하시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뭐뭐 해봤냐면은 현재 피처랑 타겟 그죠? 다른 말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을 하셨어요. 설정된 거의 결과값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더라. 현재 타겟에 해당하는 게 순살의 무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처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랑 그 훈련 데이터죠. 테스트 데이터가 그 다음에 잘못 얘기했어요. 자, 테스트 데이터랑 훈련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위젯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하셔서 데이터 샘플러 이렇게 연결하시고 데이터 샘플러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로 나눌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샘플 데이터로 눌렀더니
자, 2924개가 훈련 데이터로 쓸 거고 1253개가 테스트 데이터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를 나눌 거다. 나누고 이게 나눈 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돼.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연결을 해서 분석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뭐에다가 지금 샘플러에 해당하는 위젯하고 연결하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샘플러랑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수치 데이터 분석하는 모델이죠.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따닥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 샘플러예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고 정말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리니어 리그레션 확인해 봤더니 2924개가 원본 데이터고 그 중에 뭐 여기 11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나가는 게 11, 11개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온 게 일단은 2924개.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봤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봤더니 자, 파라미터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 한마디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거에 변수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얘네들을 제로에 해당하는 걸로 unchecking it fix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고정해서 체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파라미터 값에 해당하는 거를 뭔가를 0으로 주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이 정교화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정교하지 않겠다. 에런 L2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에런 L2. 에런은 라쏘, L2는 리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교화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정교화에 해당하는 거에 첫 번째 있는 걸 L2 리치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수가 있을 때 제곱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과적합을 방지한다. 과적합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뭐 한 거야?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과대적합이 과적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적당히 공부하게끔 해주는 거가 리치랑 라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치에 해당하는 거는 각 개수를 제곱을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리니어 지금 했잖아요. 리니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선이 있어요. 이 기준선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갭들이 있을 거예요. 갭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갭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이쪽은 이 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다 라고 이제 갭을 확인을 할 거고 이 밑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뭐다? 얘네들을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0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 버리거든요. 여기 있는 거랑 얘네들이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데이터인지 혹은 이걸 더해가지고 그 평균값에 해당하는 그렇죠? 요 더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요 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뭘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그래서 2에다가 2를 제곱,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를 제곱하면은 요것도 4가 나오고 얘도 4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효과가 뭐다? 이 마이너스 부호에 해당하는 거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차가 좀 있다, 이런 것들 오차라고 해요. 선에 해당하는 것부터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오차를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개수가 늘어나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마이너스 4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제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제곱하면은 이거 16만큼의 오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데이터의 오차가 적고 오차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의 범위를 크게 보여줘요. 그렇죠? 이런 거가 뭐예요? 과대적합입니다.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과대적합 해결하는 방법. 자, 두 번째는요. 라쏘라는 거가 있는데 얘는 절대값을 취합니다. 절대값 취한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얘를 어떻게 해요? 절대값을 이렇게 취해서 2로 바꿔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양수로 바꿔내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다 더하고 이제 데이터 다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에 0이 아니라 그죠? 다 더한 거에 0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덜 중요한 개수들이 0으로 수렴되지만 한마디로 그지? 이런 것들은 이 선에 가까운 애들이죠. 선에 가까운 애들은 큰 의미가 없다. 선에 먼 이런 애들이 이제 오차 크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나중에 지워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 개 합친 게 엘라스틱 넷이다라고 하는 거가 있더라. 여기서 얘네도 두 개를 절충한 것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나중에 뭐 빅데이터 기사 혹은 뭐 ADSP 이런 거 공부하시면은 단골 속내물로 나와요. 정교화는 과적화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시험에 해당하는 걸로 봤을 때 L1, L2에 해당하는 거 절대값 취하는 방법, 제곱을 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대적합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세팅값 자체가 지금 L1이든 L2든 세팅 안 했어요. 안 하고 그죠? 정교화해야 되는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대적합 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L1, L2 이런 것들 설명 좀 해놨는데 제가 설명한 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치 데이터 오차라고 하는데 오차에 해당하는 거를 늘려서 그죠? 하는 방법, 제곱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걸 집중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성능 평가를 높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 그죠? 리니어 레그레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끝나셨으면, 그죠? 여기 끝나셨으면,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실 건데, 자, 모델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프리딕션에 데이터 샘플러랑 연결을 한대요. 프리딕션, 이렇게 데이터 샘플러랑 이렇게 연결해서, 자, 이렇게 가져와서 데이터 샘플러와 프리딕션, 이렇게, 그죠? 예측을 할 거예요, 예측을 하실 건데, 정말 이 데이터가 잘 학습이 됐는지 예측을 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자, 이 데이터 샘플하고 리니어에 해당하는 거에 이 연결선 이렇게를 더블 클릭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훈련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다 넣은 거예요? 모델에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데이터 샘플러에 70으로 했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를 여기다 넣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모델이 생성되어 있으니까 프리딕션에 넣을 거야. 이렇게 넣을 건데 이렇게 지금 넣은 거는요. 확인해 봤더니 훈련 데이터 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자,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순살 무게,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걸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오차가 크게 안 나는 거겠죠. 크게 안 나는데,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따다 클릭해서, 이 리메이닝 데이터, 그죠? 이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30% 데이터랑 연결을 하셔서 보셔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능 평가를 하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 리메이닝 데이터랑 연결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모델이랑 이제 테스트 데이터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결과를 확인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할 때에는 그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쉐링 이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랑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예측. 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모델인 거죠. 좋은 모델이고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밑에 보이고 있는 이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얘네들이 지금 MSE, RMSE, MAE 이런 것들이 0에 가까우면 좋은 거고요. R2는 1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97점 정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로 돌렸을 때 97%에 해당하는 걸 맞추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수치 데이터는 민 스퀘어 에러,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죠?
여기 써있네. min absolute err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각 의미, 그죠? 여기에 이제 그 평균에 해당하는 게 min이고요. min에 해당하는 건 스퀘어 에러. 그지? 그래서 나눴을 때 얼마만큼 에러가 나오는지 거기에 루트 씌운 거예요. 값이 너무 크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값을 적게 만드는 RMS. RAE 얘네들 뭐다? 예, 앱솔루트 에러요. 그래서 절대값에 해당하는 거, 절대값 평균에 해당하는 에러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거랑 이 수치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도 그죠? 단위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이 뒤에가 세 번째 자리, 수점 세 번째 자리 정도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0.6kg라고 0.6g, 그죠? 0.6g, 0.5g 이렇게 해서 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레그레션 에러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차이점으로 보자. 그랬더니 자, 차이로 봤더니 이 정답 데이터랑 얼마만큼 차이더라? 그죠? 거의 차이가 없네요. 0.0077. 그죠? 요만큼 오차가 있다. 얘로 봤을 때도 0.0187. 요만큼 오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에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요 앱솔루트 디플런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절대값 씌웠을 때 오차는 얼마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 뭐 상관에 해당하는 거가 얼마큼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가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값하고 예측값에 해당하는 거가 차이가 별로 없는 모델이 좋은 겁니다. 현재 우리는 리니어로 했고, 리니어로 한 이유는 여기 있는 순살에 해당하는 무게가 수치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순살 모델을 이제 평가를 해보실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가를 해보실 건데 각각에 해당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MSE랑 RMSE랑 MA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좋고 0에 가까우면 좋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에 해당하는 거, 회기선에 해당하는 얘가 있고 이 선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거가 0에 가까운 애들이고 0에 멀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그렇죠? 이 선보다 이 오차가 큰 거 이런 것들을 이 오차 크다라고 해요.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을 MSE는 평균 제곱 에러라고 하고 RMSE는 루트 평균 제곱 에러, MA는 평균 절대값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R2에 해당하는 거는 R스퀘어라고 읽고 얘는 결정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부터 알아두세요. 이 MSE부터 이 MA는 에러기 때문에 에러가 없을수록 0에 가까운 거예요. 0에 가깝고 이 결정계수는 결정하기 쉬운 거 1이 사겠다라고 하는 게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결정하기가 좋은 거야. 이 집 오늘 사야 돼. 이런 것들이 수치로 봤을 때 0.97이다. 97% 사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스퀘어에 해당하는 거는 1에 가까울수록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가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현재 뭐다? 이 두 가지로 보면 그죠?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두 가지 예측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경에 해당하는 거랑 순살 무게에 해당하는 거는 상관이 아주 밀접하게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분할 때 좋더라. 그래서 직경 보고 순살 무게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죠? 그래서 0.505에 해당하는 직경은 실제는 0.5150 이게 이제 실제의 무게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봤을 때 0.51을 0.5028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예측에 해당하는 거는 에러가 요만큼 있는데 이 정도 에러는 아주 좋은 성능의 에러죠. 그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머신이 이 0.5 직경 가지고 있을 때 무게는 0.58, 실제는 6, 그죠? 그래서 조금 오차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오차는 허용 범위 안의 오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이 하나의 데이터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 4000 지금 이제 1253개의 데이터죠. 테스트 데이터니까 1253개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치로 보여주는 게 MSE, RMSE, MAE, R2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렌지3 장점, 얘네들은 이렇게 보이네. 데이터셋에 뭐 데이터 사용하기 적절한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자, 그래서 데이터셋 안에 있는 얘 안에는 7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7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지우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도 뭐 이제 또 유명한 데이터들 HDL 이런 데이터들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긁어가지고 팝하고에다가 넣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센티메탈 뉴스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쭉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분석하기 좋더라. 그죠? 복고, 타이타닉, 와인, 보스턴, 직감지 측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머신러닝에 거의 샘플 데이터죠. 샘플 데이터라서 많이 이제 쓰는 데이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거부터 익히고 여러분들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넣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모델 평가지표가 있는데, 모델 평가지표는 이렇게, 그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방정식. 그래서 이 선에서, 기준선에서와 실제값의 요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다. 그죠? 그래서 파란색이 모델이고, 그죠? 모델이고,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에 점들이 실제값이고 점에 해당하는 실제값이고 이 파란색 예측값에 해당하는 거랑 오차가 우리가 이제 봤던 얘들이에요. 얘들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값이고 얘가 이 선이에요. 선이고 얘의 오차 범위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이런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델 성능이 좋은 거다. 그죠? 실제값하고 차이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각각의 의미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MSA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끝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선이랑 실제 값에 해당하는 걸 뺀 다음에 걔네들을 제곱 그죠? 그렇게 한 걸 MSE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RMSE는 MS 구한 거를 루트 씌운 겁니다. 루트만 씌워가지고 값을 작게 만들어내는 거. MAE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절대값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선에 해당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다? 실제값에 해당하는 걸 뺀 거를 이 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치로 그죠? 양수로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첫 번째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걔네를 더한 거를 평균을 낸 거죠. 그거를 MAE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R스퀘어에 해당하는 거 얘는 1에 가까울수록 좋더라. 그래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치? 그래서 위에나 아래나 그지?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가 이제 실제 데이터 구하는 거고 1에서 뺀 겁니다. 위에 있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서 1에서 빼게 되면은 이제 백분율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100 빼기 이 수치 오차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죠? 뭐 9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는 오렌지3 가지고 자, 이 파이썬 코딩 없이 머신러닝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거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처리하고 모델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 그죠? 데이터를 그죠? 전복 데이터 가져왔고 특정 열에 해당하는 거 선택을 했고 걔네들을 훈련 데이터 7대3으로 해서 7에 해당하는 거를 모델해 주고 자,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죠? 이 평가에 해당하는 걸 받을 건데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평가하더라.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했고 학습 평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거는 아까 했던 내용하고 동일하네요. 동일하고 자, 학습 정리도 지금 여기 쓰다 말았나? 쓰다 말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OWS로 저장하셔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S, 그죠? 저장할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얘는 오늘의 날짜 221025 이렇게 하시고, 자, 얘 전복 순살 무게 예측, 전복 순살 무게 예측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셔서 OWS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4시 50분 다 됐고요. 4시 50분 다 됐고, 자, 얘네들은 제가 지금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 노션 기능이에요. 노션 기능이라서 요 결과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도 쓸 수 있겠죠. 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은 이어서 전복 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어디 나가고 있냐면요. 자, 이런 내용들 쭉 다 했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죠? 기계학습 뭐지? 그 다음에 그 전복 순살 무게 맞춰봐 돼 있죠? 내일은 이 2장 2번부터요 11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해볼 거다. 그죠? 아마 교재 내용 중간중간 제가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쭉 보셨고, 자, 얘네들 보셨고, 그 다음에 순살 무게 맞춰봐. 지금 방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시각화를 해보고, 시각화에 해당하는 것 중에 또 find informative 이런 것들 하셔서 추천도 받아봤고, 걔네들에 따라서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끝나자마자 요 전복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교재 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교재 설명이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가고 있을 건데,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텍스트 보시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내일은 2장에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죠. 담당자님 어디 계신가요? 담당자님. 아마 QR에 해당하는 거 찍고 퇴실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담당자님 두 분이 계실 텐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퇴실하시면 되나요, 그냥?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해당되는 거는요,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필요하시면 다시 보세요. 3시 35분.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